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와 더불어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주목받는 차종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전 세계적인 성장세는 전기차보다 살짝 더딘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세계의 수소 전기차 시장은 한국과 일본, 즉 현대자동차와 도요타가 양분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 나가는 기업들과 후발주자들의 차이가 꽤나 큰 편입니다. 실제로 산소를 연료통에 담긴 수소와 결합해 동력으로 이용하는 수소 전기차 FCEV를 양산한 자동차 메이커는 투싼 IX와 넥소를 출시한 현대자동차와 미라이를 출시한 도요타, 클래리티를 출시한 혼다가 유일합니다. 그럼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벤츠는 지난 2013년부터 포드, 닛산과 협력해 수소 전기차 개발에 주력했고 2019년에는 개발 25주년을 맞이해서 GLC F셀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A클래스 F셀, B클래스 F셀을 공개하면서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GLC F셀의 경우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과 순수 전기를 이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해 완전 충전까지는 3분, 최대 주행거리는 430km가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벤츠는 지난달 초 수소전기차 개발을 돌연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소전기차 미래성은 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차에 더 투자하겠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벤츠의 모기업 다임러는 승용 모델은 중단해도 볼보와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 수소트럭과 수소버스는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개발비는 현재 2,668억밖에 되지 않아서 이마저도 곧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포기한 벤츠와는 다르게 뒤늦게 뛰어든 BMW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수소 전기차 컨셉카인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한 BMW는 2022년 BMW X5를 기반으로 한 양산형 수소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자동차 하면 유럽인데 왜 수소 전기차는 아시아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혼다가 세계 시장을 다 먹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수소 전기차에 매우 과감하고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을 보더라도 수소 전기차인 넥소가 가장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차세대 연료인 수소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나 혼다가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수소 전기차보다는 순수 전기차에 더 주력하고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수소 전기차 개발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차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면서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소의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수소 충전 시설이 도심 내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설치 금지했었는데 이를 허용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수소차 충전 허용 압력 조건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수소에 투자하지만 아직까지 수소 전기차가 일반 전기차에 비해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연료에 비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은 수소의 가격 정책에 있으며 두 번째는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각종 규제와 더불어 약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빠른 확장이 힘듭니다. 특히 수소 가격은 2020년 현재 kg당 8,000원 수준으로 6.33kg의 넥소 연료 탱크를 만땅 채우려면 대략 5만 원 정도의 충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에 열린 2020년 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 저장용 고압 대용량 복합 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 특례 부여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안건 통과로 인해
국내 최초 1700리터 수소 저장 탱크를 탑재한 튜브 트레일러를 수소 충전, 운송, 하역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수소가 일반 전기에 비해 비싼 이유는 운송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수소 저장 용기의 내부 부피를 450리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탱크로리에 실려가는 기름처럼 대용량 저장 탱크 형태로 운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대용량 저장 탱크가 수소 운송에 투입되면 현재 1회 최대 운송량 340kg을 1회 운송할 때 드는 비용은 키로당 647원이지만 1회 최대 운송량이 634kg 이상 늘어나면 킬로그램당 운송비가 347원으로 낮춰져 약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역 곳곳에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고 수소 생산 비용 줄이는 기술 개발에 투자함과 동시에 대규모 수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또 수소를 영하 253도에서 액체화시키는 액화수소 기술을 개발해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밖에 되지 않도록 만들어 저장 운송 효율을 높임으로써 수소 가격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40년까지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각종 기술 개발 지원으로 현재 킬로그램당 8,000원 수준의 수소 가격을 3,000원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소가 킬로그램당 3,000원이면 6.44kg 들어가는 넥소에 만땅 채우면 약 2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2만원에 넥소에 주행 가는 거리인 6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점점 올라가는 전기 충전 비용과 비교했을 때 수소의 경제성은 해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도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성그룹이 2022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전국 주요 거점 120여 곳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 및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효성그룹은 1만 평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는 수소차 10만 대가 사용 가능한 물량으로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소 가격도 싸지고 수소 인프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3,000원이 되는 연도는 2040년으로 앞으로 20년이나 남았습니다. 말이 20년이지 지금 본인 나이에 20살을 한번 더 해보세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뒤입니다. 불과 1년 뒤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20년 뒤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소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킬로그램당 3,000원 가격대가 형성되면 빠른 충전 속도와 경제성으로 인해 지금의 전기차는 물론이고 내연기관 차량들을 능가하는 보급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